노동법실 이번 시간에는 권리 분쟁 사항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그 법무법인 세종에 계시는 김동욱 변호사님이고요. 이분은 사시학교 가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사무관 하시다가 서기관까지 하시다가 아마 변호사로 가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월간 노동법률 2015년 6월호에 실렸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에서요, 최근에 그 쟁의행위, 특히 그 쟁의행위의 그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한 판결이 있었어요. 2015년 4월 29일 날 판결이 있었고요. MBC 파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때도 이제 많은 논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상급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좀 관심이 좀 많았는데, 상급심에서도, 그러니까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비슷한 논리로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제 이 판결을 보면 그 현행 노조법에 대해서 이제 특히 쟁의행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적인 쟁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일반적인 해석론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판결 사안의 이제 개요를 보면요, 이제 어떻게 소송이 제기됐는가 보면, 자, 피고는 MBC 문화방송이었고요. 원고들은 기자, PD, 아나운서 등으로 재직하는 피고의 근로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던 근로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됐던, 징계 해고를 받았던, 이제 그러니까 근로자였던 사람들이었죠.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무한도전도 결방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진행된 파업에 대해서 MBC에서는 이제 불법 파업으로 보고 2012년 2월하고 4월에 걸쳐서 원고들을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들이 이 사건의 징계의 무효, 그리고 이제 징계 해고된 분들 같은 경우는 징계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이제 소를 제기했고요. 징계 무효 그리고 임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선결 문제로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파업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면 뭐 이 징계나 이런 게 맞을 거고, 파업이 정당했다고 하면 이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파업의 정당성을 한번 찾아보려면 이제 파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파업하기 이전에 사장 취임, 이때가 아마 이제 김재철 사장이죠. 사장 취임 그리고 방송 내용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노조가 2011년 10월 26일 날 이제 재보궐선거 보도할 때 불공정한 보도 행태가 있었다고 하면서 보도에 관련된 간부들의 이제 보직 변경을 요구하니까 피고 회사는 2011년 11월 3일 날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사 간에 이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보면은 이제 한미 FTA, BBK 보도 누락,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노조에서 세 차례 공정방송협의회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개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노조는 사장 퇴진 그리고 단체 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해라, 이런 걸 요구하면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이제 파업을 실시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쟁점과 판결 요지가 무엇이냐? 먼저 이제 파업 목적의 정당성 보면요, 이제 보통 목적이 이제 정당해야 되는데,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라고 하면 주된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는 파업 목적으로 들었던 게 사장 퇴진하고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었죠.
자, 대법원 판결에 있어요. 파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해야 하고,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해서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래서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당한 거를 하기 위해서 쟁의행위를 했다라고 판단되면 부당한 파업이 되는 거죠. 근데 부당한 요구 빼고 뭐 정당한 요구가 주된 요구였다라고 하면 그 전체가 다 정당한 걸로 본다는 거죠. 2009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걸 근거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된 목적이 그럼 사장특위냐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냐 요 두 가지 중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법원은 본 거죠. 그러면서 특정한 경영자 김재철 사장을 배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걸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하는 게 의무적 교섭사항이냐라고 하는 쟁점이 있죠. 그러면 노조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단체 교섭에서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가 허용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판결에서는요. 자, 공정방송의 의무라고 하는 거는 관계 법규 그리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다. 사측에도 요구되고 노동자 측에도 요구되는 의무이고 그리고 이 방송사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기관에서는 이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준수하는 것은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라서 단체 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 즉 의무적인 교섭 사항으로 보았어요.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하는 게 교섭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걸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교섭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단순히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걸 가지고 쟁의행위로 들어가는 거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거죠. 이거는 교섭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공정방송협의회,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건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쟁점은요. 그러면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한 거냐. 자, 보면요. 자, 단체협약에 공정방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조가 이런 단체협약의 이행,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약속했던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은 권리분쟁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즉, 이 권리분쟁 사항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판결에서는요. 자,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순하게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그 사항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기존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권리분쟁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해된 근로조건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인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측에서는
법규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자, 단체 협약에서요. 단체 협약의 내용, 그거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쟁이라는 게 있고 이익 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분쟁은요. 법령이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걸 준수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분쟁이죠. 그런 문제죠. 그래서 뭐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문제, 뭐 해고자의 복직, 그러니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뭐 단체 협약의 이행,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이런 거고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익 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노사 합의를 통해서 권리화될 거라고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 임금을 인상해달라. 단체 협약을 갱신해라. 단체 협약을 체결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익 분쟁은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앞에서 김동욱 변호사님은 공정방송을 위해서 공정방송협의회는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가 돼 있고 그거를 개최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권리분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 권리분쟁에 대한 부분이 왜 파업에서 정당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신 건데, 개인적으로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서 권리분쟁사항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공정방송이라는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이행의 전제가 되는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해달라라고 하는, 그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어라라고 하는 거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근로조건의 이행을 위한 그 전제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본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파업 시기나 절차의 정당성 측면도 이제 봤는데요. 자,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서 거부의 의사를 화답했을 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제 게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미 단체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공정방송협의회 미개최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안 거쳤죠. 근데 판결에서는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해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규에서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수단이나 방법, 이거는 이게 그건가? 뭐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본부장의 귀가를 방해하거나 뭐 무슨 이게 그 장풍 사건 있잖아요. 때린 적이 없는데 병원 간 뭐 이런 그때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뭐 파업 미참가자들을 협박을 했다. 그리고 본사 1층 로비의 벽이나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했는데, 판결에서는 이 건은 파업 중에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뭐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쟁의행위가 위법한 건 아니다.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정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 쓰신 분의 평가와 의문점입니다. 자, 현행법의 해석상 권리분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견해 차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게 심히 의문이 든다. 1997년 노조법 개정 전에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면은 근로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이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로 개정을 했다는 거죠. 즉 근로조건의 결정, 즉 이걸로 인해서 이익 분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쟁은 쟁의행위의 목적 사항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본 판결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게 아니라 근로조건의 이행을 다투는 권리 분쟁이 쟁의행위의 목적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즉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종전의 의무적인 교섭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취지에 따라서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걸로 해석한 거다. 단체협약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것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걸로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위 권리분쟁사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아서 이걸 요구하는 쟁의가 정당하다고 보면 이거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그때 이제 노동법 개정할 때 이제 노사정 합의에서 이제 그렇게 바꾼 건데 노동쟁의 정의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쟁의가 이익분쟁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던 그 법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다. 그리고 권리분쟁 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구제 절차, 뭐 노동위원회에 뭐 그런 심판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분규가 장기화되는 등 노사 갈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MBC 소송을 여기서 맡아서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확인은 좀 안 해봤는데 법적으로는 또 이 말씀이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에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게 근로조건에 들어간다. 그 근로조건에 들어가는 사항의 하나로 근로조건이 아니라 그 공정방송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재의 하나로 공정방송협의회가 필요하고 설치를 했다. 그거를 개최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를 요구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권리 분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해서 약간은 뭐랄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인정받았는데 이 세세한 그 법적 흐름이나 논리상으로 볼 때 깔끔하게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 아마 MBC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제 그게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부분이 폭이 좀 어쨌든 이 판결로 좀 넓어진 영역은 좀 넓어진 건 좀 있다. 그리고 이런 쟁점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대법원까지 좀 가야 좀 이 내용을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나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정도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